이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수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실현한다는 것이 그닥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덮고 있는 사회 경제적 세력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또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 사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준비 모임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노동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년부터 모였거든요. 저희는 작년 3월 달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오늘 좀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이 생겨서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양성은 선생님, 그리고 저와 서구 민중의 집에 있는 조명아 선생님이 초등 모임을 작년 3월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그 초등 모임이 이제 한 작년 7월부터 좀 더 외연을 확장하자 그래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회의라기보다는 모임이죠. 모임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 8월 달에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전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서동국장을 모시고 일본의 와빠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쪽을 많이 모델링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와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9월부터 도대체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뭘까 좀 알아보자 하는 이제 스터디 모임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작년 2월에 이제는 좀 뭔가 좀 급하다,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좀 구체화시키자. 그래서 작년 2월부터 준비위원회 및 전체 모임을 체계로 이렇게 전환을 했고요. 모임의 구성 목적, 회원의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멤버십을 강화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지난 4월 18일 날 대구의 안심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마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거기 이제 탐방을 갔다 왔고요. 오늘 이제 물론 이제 지난 3월 달에 이제 기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강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달 한 번의 이제 준비위원회와 전체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 건설을 위한 그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준비 모임의 경과 보고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귀한 걸음과 기회를 주신 양진우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진우 교수님은 2006년도 동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2006년도부터 인천대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전공은 정치경제학과 사회적 경제론을 전공을 하셨고요. 주요 저서로는 여러 가지 저서와 논문들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시켜 드린다면 지역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요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진호 교수님과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 밑에 있는 식당에 가서 우리가 빨간불이네요. 예. 하면서 이제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그 강좌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기 내리시죠.
예,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우리 양준호 교수님을 모시고 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가 좀 큰 편이어가지고요. 이건 또 유선인데 이걸 뭐 쓰면 좀 제 움직임에 제약도 있고 해서 오늘 그냥 마이크 없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잘 들리시죠? 네. 예. 오늘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그간 이런 노동 공동체 또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서,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용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런 연구를 한 15년 해왔습니다. 해오는 과정에 제가 사실은 저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아니라 이 정치경제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이어서 사실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어떤 연구를 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 지역사회에서 특히 진보적 운동 진영에서 방금 오늘 사회를 하셨던 임수철 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이론가이자 운동가이신데 이런 분들과의 그리고 또 서구 민족의 집에 조병아 대표님도 와 계시고요. 지금 또 이근섭 위원장님 오시는데 이런 분들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소통 가운데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른바 저 나름대로의 관점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사회복지론적인 어떤 그런 장애인 문제 그리고 또 실천적인 어떤 측면에서 장애인 문제를 오랫동안 이 천착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사회복지학의 대상으로서의 이 장애우 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심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나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동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그리고 실천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단호하게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이른바 조직 개념의 이런 어떤 가능성을 가능성을 우리가 더욱더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임수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의 와빠노카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와빠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노동공동체로서 아주 세계적인 성공 사례인데 오늘 이 와빠노카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 노동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애인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의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와 단서를 던지는 것을 오늘 저의 발제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저 현수막에도 장애인 노동공동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저도 지금 여기에 장애인 노동공동체라고 이렇게 이 용어법을 썼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인천 장애인 노동공동체 준비위가 이러한 어떤 언어를, 이러한 어떤 용어법을 지금 이제 실천의 장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선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이 준비위의 이 용어법대로 이렇게 장애인 노동공동체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걸 왜 제가 또 두 번째 이렇게 이런 장애인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동공동체라고 하면 여기서 이 단어를 없애버리면 노동공동체라고 하면 뭘 잘 몰라요. 이른바 영리기업이 아닌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NGO 뭐 NGO도 일단 코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도 합니다. 뭐 바사회를 한다든지 일일 호흡을 한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어떤 이론적 배경이 없는 우리 한국에서는 노동공동체라고 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어떤 영리기업이 아닌 같이 협업해서 노동을 하는 그런 어떤 단체 정도, 그런 조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이탈리아에서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동구, 특히 지금 폴란드는 굉장히 노동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나라인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칼 폴란이라고 하는 진보적 정치경제학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고요. 동유럽, 그리고 미국의 동부에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이른바 Community for Labor 또는 Community for Work라고 하는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원래 그 자체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노동하는 개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으로 노동하는 조직인데, 어떤 그냥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또는 뭐 비장애인들끼리 움직이는 그런 노동공동체가 아니라,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른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노동하는 조직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파란 이 글씨로 이 표현을 쓴 것은, 그 다음에 우리 이 인천장애인 노동 공동체 준비위에서도 앞에 일부러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특히 한국의 실천 진영에 있어서의 이른바 노동공동체 개념에 대한 일천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이론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뭐 이론 개념에 입각해서 그냥 노동공동체 하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면 되지만, 그러나 혼선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준비위와 함께 이 부분을 통일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저는 뭐 사회복지, 이런 장애인 복지 이런 쪽의 전공자는 아니고요. 노동공동체 또는 노동자 소유기업 또는 뭐 생산자 소유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적 협동조합과 같은 이른바 이제 경제 조직에 대한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막수주의 경제학에 입각한 뭐 이런 연구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노동공동체의 이론적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칼 폴라니, 여러분 혹시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책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칼 폴라니의 이른바 이 경제 인류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호혜 또는 협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경제 조직들, 그러니까 영리 기업이 아닌 서로 협동하고 서로 연대하며 서로 공생하는 그런 어떤 경제 조직에 대한 연구를 칼 폴라니의 이론적 입장에 입각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노동자 소유기업, 노동자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특히 작년 한 해는 미국 동부 그리고 캐나다 동북부 지방에 있는 약 한 45개 정도의 노동자 소유기업들, 노동공동체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사례 연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장애인 노동의 이른바 장애인 문제를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 입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를 기존의 어떤 그런 사회복지학과는 좀 달리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구조적 모순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야말로 장애인 문제 자체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장애인 자체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시스템의 문제, 자본주의의 모순의 기결로 해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동정 또는 하나의 이 심퍼티라고 그러죠. 동정심 또는 착한 마음 이런 것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매스를 가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더욱더 변혁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장애인 이른바 차별철폐 운동이라든지 장애인 권익신장 운동이라든지 장애인 노동체 운동은 매우 중요한 이른바 진보적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른바 저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오늘 선언에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셨어요? 여기 인천 장애인 노동공동체 준비위에 계시는 제가 볼 때는 90%는 보셨으려고 보는데 We Can Do That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영화 보셨죠? 그 어떤 영화였습니까? 어떤 협동조합이었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는
70년대 초반 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왁바노카이라고 하는 왁바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노동공동체와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70년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We Can Do That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관련 영화의 소재는 다 실화인데요. 지체장애자 또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이야기하면 발달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 자체가 이른바 노동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각자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회적 인간으로서, 즉 조직적인 어떤 행동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 뭐라 그럴까요? 일사불란하게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일사불란하게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탁월한 어떤 장애인 문제를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근본적 모순의 기결로서 인식하고 그리고 어떤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른바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매수를 가하는 것에 아주 열정적인 어떤 그런 미션과 사명감을 갖는 한 디렉터가 이 협동조합의 책임자로 들어오면서 이 조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발달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련된 형태의, 그리고 일사불란한 형태의, 그리고 뭔가 집중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회사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디렉터, 바꿔 말하자면 이 디렉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인천장애인 노동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이른바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가들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이 장애인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고자 하는 이 지역사회의 운동가들을 의미하는 저는 이 디렉터의 이 인물이 우리 지역사회의 운동가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운동가들이 정말 제대로 이른바 장애인 문제 차별 철폐를 위한 그들의 어떤 진정성,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변혁적 진정성, 그리고 어떤 인간에 대한 예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제대로 그 공동체를 다져나갈 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며 그리고 우리가 같이 어떤 공통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른바 공감과 그리고 열정까지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이 영화는 매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아까는 굉장히 이렇게 원자화되어 있었던 장애인 개인에서 운동가들의 어떤 열정과 지향성, 그리고 운동가들의 어떤 아주 정열적인 어떤 실천을 통해서 장애인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조직화되고 사회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의 한 단면입니다. 매우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해서 장애인 운동은 폴란드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장애인 노동공동체 운동은 동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 동부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운동가들에게 그 생명력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즉, 이 노동공동체 운동은 운동가들의 그 탁월한 어떤 열정과 전문성과 그 다음에 지구력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이른바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조금 당돌하게나마 오늘 모두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통해서요, 사람들이 사회화됩니다. 장애를 갖는 각 개인들이 이들은 조합원이기도 하고 출자자이기도 하죠. 이들 부모님들이 다 출자를 해준 겁니다. 이들 가족들이 출자를 해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들은 결국은 이제 조합원이자 출자자이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생산자이기도 하죠. 노동을 하는 생산자이기도 한데 이들이 이제 그런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운동가들이 조성해 놓은 어떤 조직의 분위기 그리고 사회화되는 어떤 그런 이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합니다.
어떤 마루 판넬 사업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른바 디렉터의 의견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루 판넬을 만들 수 없다, 또는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누구는 나는 노동을 하기 싫다, 나는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등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고 원자되고 파편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른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어떤 발달 장애인들이 보다 더 사회화되고 보다 더 하나의 어떤 이 목표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력 자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1인 1표제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끝에 그들은 마루 판넬 사업을 하기에 하는 데에 이른바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뭐 마루 판넬 사업이 쉽습니까? 노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직업교육,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은 주체들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끈기력도 처음에 어떤 집중력과 인내력도 상대적으로 처집니다. 해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군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합지졸이죠. 아주 막 그냥 이 제대로 일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을 거친 시간입니까? 민주적 의사결정과 그리고 하나의 어떤 공통적 가치, 하나의 어떤 핵심적 가치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인내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실제로 노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트라이얼 앤 에러, 이른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면서 결국은 이런 멋진 마치 로마 시대에 있는 바티칸 궁전에 있는 이 모자이크 작품과 같은 이런 어떤 작품, 즉 마루 판넬을 만들어내면서 이들은 사업 재개양, 이른바 사업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We Can Do That이라고 하는 영화, 이 영화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들마다 다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뭐 당연한 거죠. 문학이나 영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른바 노동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연구자로서 제가 본 We Can Do That은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 자본주의적 선입견 자체를 전면에서 비판해 줄 수 있는 이른바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일반 비장애인들에 비하면 이들의 노동과 이들의 의사결정 능력과 이들의 어떤 협업에 대한 능력을 협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자질을 정상화하는 시간은 걸립니다. 그죠? 시간은 걸립니다만 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심어줄 때 이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어 줬을 때 비록 시간은 소요되지만 오히려 비장애인들 중 나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이른바 이 노동 능력을 정상화하는데 빨리 회복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We Can Do That의 어떤 그런 성공 사례를 낳은 것도 장애인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공동체, 그들 간의 공동체 의식인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디렉터, 바꿔 말하자면 이 장애인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 디렉터, 즉 지금 우리 이 공간에서는 바로 임술철 쌤이나 조병아 대표님이나 우리 최완규 위원장 같은 이른바 지역사회에 있는 실천가들의 이른바 통찰과 인내력 있는 실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무거운 얘기이고 책임감을 던져드리는 얘기지만 이런 어떤 말씀들을 모두에 제가 전달을 드려야만이 나중에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와빠 노동공동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 자체를, 여러분들의 어떤 접근 자체를 더욱더 마음문이 열린 보다 더 좀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We Can Do That,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We Can Do That이라고 하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애인 출자자, 그러니까 장애인 조합원들이죠. 실제로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노동을 하는 주체이기도 한데 이 장애인들끼리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조직으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어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시키기 위한 하나의 디렉트의 노력, 그죠? 운동가의 어떤 헌신, 운동가의 어떤 정년적 실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영화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만의 어떤 그런 마루판넬이라고 하는 작업을 공동생산, 공동작업, 그리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구상해서 마루판넬을 작업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마루판넬 작업과 관련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디렉트가 하지 않고 그들 장애인 공동체, 장애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끼리의 어떤 공동생산, 그 다음에 장애인들끼리의 어떤 혁신적인 기획, 구상,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다시 똑같이 공동으로 분배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결국 자립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위켄드 데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노동자, 특히 장애인 노동자 협동조합도 저는 노동공동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위켄드 데스에서 나오는 이 이 장애인 협동조합은 100% 노동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 그러나 오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코어, 동일한 노동, 그리고 동일한 이 생산, 동일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따라서 위켄드 데스에서 산정하고 있는 100% 장애인 노동자 협동조합과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노동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원리는 장애인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동공동체에서는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양자 모두 이와 같은 측면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양자 모두 그 성공의 비결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약간 이론적인 좀 개념적인 얘기로 노동공동체가 그러면 무엇이냐, 노동공동체가 무엇이냐를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공동체, 그러니까 오늘의 용어법으로 이야기하자면 장애인 노동공동체의 가능성,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운동가들의 어떤 헌신, 그리고 운동가와 이 장애인 간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그리고 같은 노동의 장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어떤 그런 수평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체계만 잡히게 된다면 장애인 노동공동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아주 역량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례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성공사례 노동공동체가 갖는 한결같은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지, 그 공통적 특징을 알아야만이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 노동공동체 실현을 위한 우리들의 과제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이 2, 3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뭘까요? 좀 이제 개념적인 얘기라서 여기 1장만 여러분들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커뮤니티가 뭐죠? 커뮤니티. 여러분들 아마 커뮤니티 하면, 공동체 하면 일단 제일 먼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협업하고 협동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이런 어떤 유무형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 폴라니의 용어를 활용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규율에 의해서 시장 뭐 경쟁 뭐 양육강식 또는 뭐 통폐합 강한 자가 이렇게 약한 자를 이 흡수합격하는 막 이른바 그 근간에 있는 것은 경쟁이죠, 그죠? 경쟁. 이른바 시장 규율 즉 경쟁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아니라 폴란에 의하면 협동. 이 협동은 같이 생각하고 같이 노동하는 거 다 포함됩니다. 이 협동, 그 다음에 뭔가 좀 물리적으로 힘들지만 대화하기가 힘들지만 말도 잘 못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서로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위기에 있을 때 일반 영리기업은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해고함으로써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려고 하죠. 그러나 가족 같으면 여러분 경제 위기 IMF 터졌을 때 여러분들 가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애가 한 명 더 있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비가 늘었다. 그러면 애를 어디 갖다 버려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가족은 그렇지 않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함께하는 공생하는 이런 어떤 원리를 가족주의적 원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협동과 커뮤니케이션 가족주의적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레시프로시티, 호혜, 그리고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유무형의 집단, 보이는 집단일 수도 있고 사이버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뭐 밴드를 통해서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협동이 이루어지고 가족주의적 원리 자체가 이 작동된다면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막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요. 공동체는 시장 규율이 아닌 시장 규율에 의해서 작동되는 또는 통제되는 조직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의미할까요? 바로 탈위계. 여러분 저 기업에 가면 어때요? 영리 기업에 가면 부장은 상무한테 그냥 머리 바짝 숙여야 되죠. 상무는 부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죠? 부사장은 그룹의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죠? 영리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좀 어려운 말로 하이라키라고 하는 건데 위계적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에서는 칼 폴라니가 얘기를 하기를 공동체에서는 탈위계 이와 같은 하이라키 자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해서 수평적이고 그 다음에 탈성과주의 여기가 난 오늘 노동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성과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성과를 많이 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어떤 노동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위켄드덱과 같이 마루 판넬과 관련된 우리가 작업을 한다 하십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젊고 힘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빠른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일을 제일 잘하겠죠, 그죠? 맞죠? 어떤 후천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것까지 고려한 성과, 그죠? 즉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당연히 한 단위 노동을 투하할 때 그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그죠? 그런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하에서는 성과주의를 가장 핵심 원리로 설정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단위면 어떤 생산을 할 때, 어떤 노동과 작업을 할 때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작게 주는, 심지어는 주지 않는 이런 성과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당연히 장애인들은 이른바 수익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노동에서 소외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장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성과주의가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성과주의 자체가 이른바 장애인의 노동으로부터의 괴리, 이른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성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성과주의를 부정하고 노동에 참여한 그 자체를 가지고 모든 그 경제적 성과물을 분배하는 이것이 바로 탈성과주의. 그래서 평등과 공생의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공동체를 굉장히 생활적인 어떤 용어로 사용합니다. 아, 이거 우리 술 먹는 공동체, 그림 그리는 공동체, 뭐 등산하는 공동체,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이른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인포멀한 조직,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동호회 같은, 우리의 어떤 대학생들의 어떤 서클과 같은 이런 형태로 공동체를 의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멀한, 이른바 법적으로도 이 합법화되어 있는 조직이어야 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 역시 제대로 창출해야 하며, 그리고 또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조직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조직, 이 단체이지만, 하나의 어떤 조직이지만, 공동체에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의 아주 주체인 영리기업과는 달리 탈위계 질서, 그리고 탈성과주의, 그리고 평등과 공생을 핵심 원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내면화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요, 공동체라고 하면 이 공자를 쓰고, 그 다음에 동이라는 동자를 씁니다. 그죠? 이 동자를 씁니다. 이 동자. 공동체의 이 공동이라고 하는 글은 주로 이 함께할 공자를 쓰고요. 공산주의 또는 이 함께하다 할 때, 그 다음에 이 동이라는 동자를 쓰는 것이 공동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공동체를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동이라고 내가 표현했습니다. 함께 움직이는. 일본과 대만에서는 이게 여기서 사람 인변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요, 함께 일하답니다, 이게. 근데 한국에는 이 동자, 움직일 동자에 오늘 한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사람 인변 붙인 이 자가 없습니다. 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글자를 사용해 봤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함께할 공자, 동일할 동자를 쓰는 이 단어이지만, 공동체, 특히 노동공동체에 있어서의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함께 노동하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하는 이런 측면의 공동이 매우 중요한 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코워크를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일을 해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이것을 우리는 사전적 의미에서 공동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공자 쓰고, 그 다음에 이 동자를 쓰는 그런 어떤 한자보다도 오히려 노동공동체에 있어서의 공동이란 말은 오히려 나는 여기에 가깝다. 바꿔 말해서 같이 노동하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노동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동하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의 공동, 이 의미가 이 노동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여기 있네요. 그죠? 바로 이 본래 공동체는 이와 같은 한자를 쓰는데요, 모두가 같이 생각하고 모두가 같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뜻에서의 공동이라고 한다면, 노동공동체에 있어서의 공동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바로 함께 일하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동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새로운 공동체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개인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소회의실에 모여있는 여러 개인들이 비시장적 상호작용을 한다. 경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견제하지 않고, 서로 뭔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폭력을 취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를 잘 추출한 뒤에 이와 같은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나의 주장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하고 협동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기면 같이 나누는 이른바 호혜하는 상호 상부상조하는 이와 같은 비시장적인 상호작용, 인간관계를 통해서 호혜와 상생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커뮤니티의 공동체의 중요한 목표이고요. 이 과정에 오늘 여기에 모여 계시는 한 40여 명의 분들이 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생산 작업을 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이 마이크 생산 과정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를 이 공동체는 시장의 폭력으로, 즉 능력주의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성과주의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이 시대의 지배적인 이른바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같이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같이 가족주의적 원리에 의해서 이 모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이 공동체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또 덜 사회화된 비장애인들의 사회화를 돕는 것, 그러니까 더욱더 조직적인 어떤 생각과 전체의 어떤 그런 목적에 정합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개인들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마셔서 모여서 뭐 무월동 갈매기의 꿈 같은 데서 그냥 한잔하고 헤어지는 이런 어떤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목표는 바로 호혜와 상생을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유형의 개인들을 보다 더 조직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모든 멤버들의 노동 역량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역량, 남을 배려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요. 정리를 할게요. 이와 같은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이른바 공동노동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시장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능력주의로 자기 자신이 재단되는 것, 성과주의로 우리가 밖의 사회에서 재단되는 것, 이런 어떤 폭력을 방지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든 멤버들이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하는, 막스가 이야기하는 자아실현은, 인간의 노동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노동보다도 자기가 내가 어떻게 노동할 것인지, 여러분들 자제분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주도형 학습 같은 거 있죠. 선생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것은 자아실현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가 철저하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이걸 우리가 자기주도형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동도 자기주도형 노동이 실현될 때 노동자의 자아실현 정도가 큽니다. 이거는 굉장히 막스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멤버들 모두가, 즉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멤버들이 같이 기획하고, 그리고 같이 구상하고, 그리고 그 기획과 구상에 의거해서 같이 노동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모든 멤버들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해내고 멤버를 보다 사회적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공간이라고 오늘 정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동, 호혜, 공동구상 또는 공동기획에 의한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생긴다면, 그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공동분배, 바꿔 말해서 평등한 분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고, 또 그 공동체 자체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에 대한 그냥 이 교수가 그냥 이념적인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조금 한 걸음 추상성을 조금 떨구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검토한 공동체 개념, 그 다음에 노동 공동체 개념까지 했죠, 그죠? 그렇다면 장애인 노동 공동체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한번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쟁을 위한 효율과 능력, 그리고 경쟁을 통한 성과만을 중시하는, 그죠? 자본주의 체제 하의 구조적 약자로서의 장애인을 시장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을 통해 그들의 자아를 실현하게 하고 보다 그들이 사회적, 그리고 보다 더 한목적적, 그리고 보다 더 조직적인 인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간, 그 시도를 우리는 장애인 노동 공동체라 할 수가 있다. 오늘 뭐 칼 폴라니, 뭐 칼 막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노동 공동체에 장애인 문제를 그대로 대입하면 장애인 노동 공동체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와빠 공동체라든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HDC 등등 헬스케어 노동자 소유기업인데 60%가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동유럽의 장애인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등등 세계 사례에서 본 세계 여러 이 관련 실험 중에서 그 성공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운동가와 참여하고 있는 멤버 전체가 장애인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하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경쟁을 위한 효율과 능력,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한 성과만을 중시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탈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도입 부분에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동, 보혜, 공동구상에 의거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수평적 협업, 누군가가 기획을 했으니까 그냥 기획한 대로 노동하는 사람에게 그냥 명령만 하면, 지시만 하면 되는 이런 식의 자본주의적 위계 질서가 아니라 모든 멤버들 간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서 이들 간의 공동 분배를 위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이 경제적 부가가치의 수익을 내야만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포섭을 하기 위한 고용, 그리고 임금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사회적 개인으로서의 발전에 기여하는 탈자본주의적인 실천 공간이다. 매우 비슷한 개념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했고요. 노동공동체,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와 노동공동체 문제를 결합한 하나의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